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 뉴스 시작해 볼게요. 밴드나 카카오톡에서 알파균 검색해 주세요. 구글이 상장 안 하는 이유, 물적 분할 논란, 해외는 왜 없을까? 강수지 머니투데이 기자입니다. 물적 분할 후에 자회사를 상장하게 되면 신주가 발행되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모회사 주주들의 지분 가치도 희석돼 의결권이 축소될 가능성이 발생한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통해 보호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은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매뉴얼에 보통주 기존 주주 의결권은 기업 활동이나 신규 증권 발행을 통해 축소되거나 제한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 규정 601조를 통해 주주 권리의 내용과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는 경우 상장 폐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와 달리 이사의 의무가 오직 회사의 이익에만 충실하면 되고 소액주주의 이익까지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법 해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적 분할 후 상장에 따른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알짜 빼가는 물적 분할 뿔난 개미 정치권도 목소리 머니S 네요. 네. 안서진 머니투데이 기자고요. 머니S 기자고요. 신주 인수권은요. 물적 분할 등 기업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자회사 상장 시 기존 모회사 주주에게 자회사 신주를 우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현행 상법상 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적 분할 후 신설회사가 아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물적 분할 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대책으로 제시된다. 주식 매수 청구권이란 회사의 이사회가 합병, 분할 합병, 영업 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적정 가격으로 회사에 대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물적 분할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썼어요. 강우석 매일경제 기자입니다. 쓱닷컴 합병 없이 상장 직행 상반기 중에 예비심사 청구할 거라고 하네요. 쓱닷컴은 이베이 코리아와 합병하지 않고 예비심사를 신청한다. 기업 문화를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양사 간 합병 여부는 유통업계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15% 정도다. 합병과 동시에 1위 사업자 네이버를 17% 단숨에 위협하게 되는 것이다. 쓱닷컴이 단독으로 상장을 가다잡으면서 통합법인은 상장 이후에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18년 이마트에서 물적 분할로 떨어져 나왔다. 쓱닷컴은 분할 이후 신세계몰을 흡수 합병하며 그룹 내 통합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거듭났다. 최대 주주는 50.1%를 보유한 이마트이며 신세계 26.9%는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2020년도 매출액은 1조 2,981억 원으로 출범 직후와 비교해 53.3%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18억 원에서 469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회사 측의 전년도 목표 연간 거래액 GMV는 5조 6천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커머스 기업의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선 플랫폼 내에서 거래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표다. IB 업계에선 쓱닷컴의 예상 시총이 최소 10조 원에서 시작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거래액이 급증하면 그 이상의 기업 가치에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 진단키트 날개 달고 마의벽 연매출 3조 넘을까? 이춘희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대형 바이오 기업, 제약 바이오 기업 중 연매출 1조 원을 넘어선 회사 많지만 2조 원의 문턱은 쉽게 넘지 못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인 SD바이오센서가 가장 먼저 3조 원을 넘보게 된 것이다. 연간 연구개발 R&D 비용이 100억 원대 수준임에도 불구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부터 진단키트 개발에 착수하는 등 발빠른 코로나19 대응이 주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진단키트 기업 시젠도 2020년부터 19.5% 성장한 1조 3,446억 원의 매출이 추정되면서 2년 연속 연매출 1조 원 달성이 유력하다.
SD바이오 센서 외에 가장 많은 연매출이 예상되는 곳은 셀트리온 1조 8,822억 원이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7%나 감소하기도 했지만 4분기에는 코로나19 향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세계 각국에서 연이어 허가를 받으면서 수출이 이뤄진 만큼 5천억 원대 분기 매출 회복이 유력하다. 전통 제약사 중에서는 대웅 제약이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1,153억 원과 867억 원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이 무려 전년 대비 410.4% 급증했다.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높은 매출 성장이 실적 개선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나보타 수출액은 지난해 3분기 20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억 원 대비 2배가량 성장했습니다. 10조 대 6조 K뱅크 몸값 엇갈린 평가가 있습니다. 박지한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K뱅크는 지난해 가상자산거래소 1위인 업비트와 업무 제휴를 맺은 후 급격히 영업지표가 개선됐습니다. 고객수는 2020년 말 219만 명에서 지난해 말 717만 명으로 늘었죠. 수신잔액은 2020년 말 3조 7,500억 원에서 2021년 말 11조 3천억 원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대출금 규모도 2조 9,900억 원에서 3조 1,000억 원으로 2.4배 늘었습니다. 발행사나 주관사 등에서는 현재 K뱅크의 상장 후 기업 가치를 PBR 6에서 7배를 적용한 10조 원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장한 카카오뱅크 상장 당시 기업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한 PBR은 7.3배입니다. 이날 기준 증권플러스 비상장 기준 장외 추정 시가총액도 7조 8,144억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교 대상인 카카오뱅크의 최근 주가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K뱅크의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카카오뱅크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8.2% 급락했다. 전날 기준 시가총액 20조 1,230억 원으로 PBR은 작년 말 5배 수준에서 현재 3.6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알파균의 경제뉴스 오늘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